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힘든 직장 생활, 업무 스트레스도 크지만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상사뿐 아니라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까지 상명하복식 문화가 강한 것이 한국 직장의 특성.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직장에서 오히려 후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최악의 후배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배로 인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업무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최악의 후배로 꼽힌 것은 무지개 매너형이었습니다. 무지개 매너형은 무지와 개, 매너의 합성어로 예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26%가 이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권력 있는 상사에게만 잘하는 아부형이 2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백치형이나 말만 앞서는 허세형, 협동력이 부족한 나 잘난형과 같이 업무 능력이 부족한 후배 순이었습니다. 후배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뭘까? 30%가 넘는 응답자가 이거 제일 아닌데요를 선택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꼭 해야 되나요? 저도 지금 바쁜데요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이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요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는 동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편의점들은 여러 강점들을 살려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용해 보셨습니까?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담원과 화상으로 연결됩니다. 체크카드 발급과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 뱅킹 신청 등 은행 창구에서나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편의점입니다. 회사에 있으면 은행 업무 볼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무래도 24시간으로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언제든지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좋은 점. 또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공과금과 케이블 TV 요금, 대학교 동문회비까지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스마트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맡아서 충전해주던 기존 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간 건데 가까운 매장으로 반납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택배를 보내는 건 물론 보관과 홈쇼핑에서 산 물건의 반품 대행까지 해줍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되는 편의점이 등장했고 물건을 사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업계 1위 CU가 10,000번째 매장을 내는 등 급성장 중인 편의점 업계.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업계 매출 지형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이 각자 특색을 내세운 도시락이 선전하면서 매출액 상위 10위 안에 도시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CU 관계자는 올해로 국내 편의점이 등장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락이 전통적 인기 상품인 소주와 바나나 우유 등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 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대우조선의 해양 플랜트 분야 회계 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낸 액수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입니다. 현재 검찰은 최근 10년간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만큼 분식회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울산, 거제 같은 조선산업 중심지는 구조조정 충격파가 심각합니다. 현장을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정부가 조선산업의 고용지원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 현대중공업의 주력 울산조선소. 계속되는 수주부진 탓에 2,000명의 희망퇴직과 비주력 사업 분사, 선박건조대 순차 폐쇄까지 고강도 비상경영에 들어가며 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실업의 지역 경기 부진까지 겪고 있는 울산을 찾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고용 및 지역 지원 방침을 내놨습니다. 6월 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달 말까지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이라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용보험기금과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고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잃은 용접, 전기, 배관 같은 분야의 숙련 인력들의 육상 플랜트 같은 타산업 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이런 지원의 전제로 노조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권단이라든가 노조, 또 주주, 전부 이해관계인이 고통 분담에 동참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뒤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뒷받침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9월이 넘어가면 추경을 해도 효과가 없는 만큼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구조조정 전문성 강화 방안이 핵심인데 산은의 자율성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산은 출신 대우조선해양 최고 재무 책임자가 분식 회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산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선 산은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 특별 자문단을 신설하고 산업을 분석하는 조사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자 회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은 임직원의 비금융 자회사 취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망 경영 지적에 따라 불필요한 임원과 지점을 축소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도 나섭니다.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열정, 사명감,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여 오로지 현안 기업의 정상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산은이 구조조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김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정책 금융 기능과 구조조정 기능을 확실히 분리한 이후에 정부는 정책 금융 업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자율적인 형태의 확실한 결정권을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을 진단한 후 9월까지 혁신 로드맵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많이 걸려오는데요. 진짜로 돈을 빌려줄 것으로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경찰이 관리실에서 나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관리실에서 나왔는데요. 내부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켜있고 신분증 사진과 텔레마케팅을 위해 만든 고객 응대 매뉴얼이 띄어져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알아낸 고객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판 일당들입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조직관리책 30살 주모 씨 등 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해 신용 등급을 확인한다고 속인 뒤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아냈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150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130여 명의 피해자들은 신용카드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개인 영업사원이라면 소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주씨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직접 유통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취미용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 비행장 일대를 드론 공원으로 지정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드론 공원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사전에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론 공원 개장 행사는 내일 오후 1시에 열리며 드론 비행 시연과 레이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직업수 11,655개, 이 중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숨겨진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준생들의 취업 도우미 강설입니다. 한 발표에 따르면요, 구직자의 77%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된 지 오랜데요. 지금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핫키워드는 공무원 시험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어떤 직군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경쟁률이 18대 1을 넘었고요. 7급 공무원 경쟁률은 76대 1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말 좋은 직업인데 높은 경쟁률 때문에 도전하기가 막막할 것 같거든요. 무슨 수라도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무원은요, 타 직종에 비해서 경쟁률이 절반 이상이 낮습니다. 올해 경쟁률이 10대 1이었고요. 복지 혜택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공시생 40만 명 시대, 아무 공무원이나 준비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직업은 바로 소방공무원입니다. 네, 소방공무원이었군요. 3년 연속 존경받는 직업 1위에 꼽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소방관 하면 멋있고 훌륭하지만요, 아무나 하기는 왠지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희생정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하게 느껴져서 말이죠. 네, 박송혜 아나운서처럼 소방공무원 하면 불 끄는 소방관 아저씨를 떠올리고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소방직 공무원 안에서도 여러 직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진화를 하는 화재 진압 업무가 있고요. 이 밖에도 구조, 구급,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하는 외근직, 또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허가를 결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방시설 점검 등을 하는 소방행정 내근직 등이 있습니다. 네, 위험한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행정 업무도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추천하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소방공무원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낮은 경쟁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 시험은 타 직렬 시험보다 경쟁률이 낮은데요. 올해 평균 경쟁률이 약 1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성별로는 남자는 10에서 12대 1 수준이고요. 여자는 15에서 20대 1 정도인데요. 경찰 공무원의 경쟁률이 42대 1이었다고 하니까 소방공무원이 훨씬 더 추천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쟁률을 들으니까요. 정말 다른 직군보다는 도전할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채용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경쟁률이 낮은 것도 채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에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859명,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채용 인원이 1,000명을 훌쩍 넘긴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3년에서 4년 동안은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태산보다 높은 경쟁률에 지친 공시생 여러분들은 소방공무원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데 앞으로 채용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이것 말고 소방공무원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합격선이 낮다는 겁니다. 공채 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비교해보면 일반 행정직 합격 평균 점수가 394점이고요. 소방공무원은 평균 300점으로 약 94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험 과목별 출제 수준 및 난이도 또한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낮고 과목 수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고 합격 가능성 또한 높아서 진입 장벽이 낮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 공채에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소방공무원의 자격 요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중에 중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올해까지 응시 연령은 21세 이상부터 40세 이하였지만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연령 완화 기준이 적용돼서 18세 이상부터 40세 이하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시험이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응시 연령도 확대됐군요. 자,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임명을 구조도 해야 되고 또 소화 업무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요. 신체 조건도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신체 검사는 체격,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까지 총 7가지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7가지 모두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완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기존의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 색신 기준이 있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로 완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알아봤는데요. 응시 연령부터 신체 조건까지 점점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 소방공무원 시험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2017년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은 필기시험에 사활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필기시험 비중이 65%에서 75%로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이 중요한 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선택 과목 2개를 합쳐서 총 5과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요. 소방학개론, 행정법 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이렇게 6과목인데요. 이 중에서 2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필기시험 총 5과목이군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6가지나 되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회나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과목은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 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노려보기가 쉽고요. 면접시험에서도 이 소방학과 소방법규를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물어보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방학 개론과 소방법규는 내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함께 공부하기도 좋다고 합니다. 비전공자들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산점까지 노려서 필기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다음은 체력시험인가요? 체력시험 기준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이 소방공무원 시험은 성적시험 75%, 체력시험 15%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체력시험 비중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요. 무시하기는 힘든 비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체력은 단시간에 기록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 틈틈이 체력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꽝도 합격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무작정 체력 단련을 하는 것보다는 시험에서 기록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체력 측정 기계에 조금 익숙해지라는 거겠죠. 네, 측정 방식에 맞춰서 최고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력 시험까지 치르고 나면 다음은 어떤 과정인가요? 네, 마지막 단계 바로 면접인데요. 면접은 1단계 집단 면접과 2단계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한 개의 조로 편성해서 인적사항 자료가 없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개별 면접에서는 적성 검사 결과와 신원조회 결과를 면접관에게 배부한 후에 이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 1대 다 면접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요. 면접 점수가 나쁘면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2차 면접 합산 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이 넘어야 합격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접관의 과반수가 한 가지 평정 요소에 대해서라도 40%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른 모든 시험처럼 역시 면접이 간단하게 볼 건 아니었네요. 네. 자, 소방공무원 시험은 각 단계별로 합격해야 다음 단계를 치를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필기 공부하랴, 체력 관리하랴, 또 면접 전에 2달까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네, 이 1단계 필기 시험과 2단계 체력 시험 후에 면접까지 약 15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3단계 신체 검사는 따로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바짝 면접 준비에 매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종 면접까지 마친 후 합격 발표만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내년 시험을 노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다른 희생 정신과 봉사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소방공무원이 요즘 사회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핫키워드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